이모군란은 1882년 고종 19년 7월 23일 음력 6월 9일 조선에서 발생한 군인 반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90군대가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불만으로 인해 일어난 군사적 폭동으로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90군대의 불만 당시 조선 정부는 군대별 기군 외를 오랫동안 제대로 된 급여나 식량을 지급하지 않으며 차별하였습니다. 반면 근대식 신식 군대인 별기군은 일본식 군사 훈련을 받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조선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군인들에게 주어야 할 쌀과 월급을 주지 못했고, 이에 90군대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외세 간섭: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개화파들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전통적인 조선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습니다. 사건 전개: 군인의 반란. 1882년 6월 정부가 90군대에 부패한 쌀을 지급하자 분노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일본 공사관과 개화파 인물들의 집을 공격하고 민씨 세력의 중심인 대원군을 다시 권좌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대원군의 재등장 반란군은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고 개화파 인물들을 축출하려 했습니다. 대원군은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았으나 이후 청나라의 개입으로 대원군은 다시 실각하게 됩니다. 외세의 개입: 청나라는 신속하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일본 역시 군대를 보내어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영향력 확대.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선에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청나라는 내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개화파의 위축: 이모군란은 개화파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들의 개혁 정책은 좌절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 군란 중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일본과의 제물포 조약 1882년 8월이 체결되어 조선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은 조선의 구체제와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으로 이후 조선의 근대화와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모군란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사건으로 그 여파는 단순히 군란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흥선대원군의 일시적 재집권. 이모군란의 발생으로 민중과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본래 고종의 아버지로서 1860년대에 섭정을 하며 개혁을 추진했었지만, 그가 실각한 이후 민씨 척족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원군의 정책들은 후퇴했습니다. 반란 당시 민중은 대원군을 개혁의 상징으로 보고 그를 다시 권력의 중심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나라는 군사력을 동원해 대원군을 체포하여 중국으로 압송했고, 다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후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모군란 진압 후 조선 내정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청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인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파견되어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더욱 강화되었고,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의지에 따라 많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모군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이유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군대를 주둔할 권리를 얻고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의 청나라와의 영향력 다툼에서 계속 경쟁하게 됩니다. 3. 조선의 개화운동과 보수파 간 갈등. 이모군란은 개화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개화파는 근대화를 통해 조선을 개혁하려는 세력이었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 서구식 제도와 군사훈련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김옥균, 박영효 등 젊은 세력들로 구성되었으며 근대적 병제 개편과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구식군대와 민중은 이러한 개혁을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개화 정책은 특히 하층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했고 서양식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이모군란은 이 갈등의 분출로 결국 개화운동은 좌절되고 개화파 인물들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4. 이모군란의 장기적 영향. 이모군란은 조선이 외세의 간섭과 내정 간섭에 더욱 취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의 군사적 개입은 이후 조선의 자주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본과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갑신정변 1884과 동학농민운동 1894호로 이어졌고 결국 청일전쟁과 을사능약 등을 거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의 중요한 기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모군란은 조선의 근대화와 국제정치적 관계에서 큰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으로 내외적인 변동 속에서 조선이 점차적으로 자주적인 힘을 잃어가며 외세에 의존하게 되는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모군란의 여파는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노출시키며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하자면 정치적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조선의 국제관계와 외세의 개입 구조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조선의 자주성 상실과 외교적 종속. 이모군란은 조선의 자주성 상실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적 개입과 그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조선이 청의 종주권 아래에서 독립적인 외교와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종속관계 심화. 이모군란 후 청나라는 조선의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를 통제하였으며 조선은 청나라의 지시 아래 많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교와 군사 문제를 청나라 중심으로 끌어갔습니다. 상주 청군의 영향. 청나라는 이모군란 진압을 명분으로 군대를 상주시키며 조선의 안보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조선에 상주하는 청나라 군대는 이후 조선의 내정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선이 외세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일본과 조선 관계의 악화와 조약 체결. 이모군란 동안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물포 조약 1882년을 강요했습니다. 제물포 조약. 이 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권리를 인정해야 했고 군란으로 인해 일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 내에서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는 후일 일본의 식민지 야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군사적 주둔 제물포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두 외세의 군사적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7. 갑신정변의 전조. 이모군란은 이후 개화파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란의 실패로 인해 개화파는 일시적으로 몰락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이모군란 이후에도 개화운동을 계속 추진하려 했으며 그 결과로 갑신정변 1884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화파의 재기와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한 급진적 개혁을 계획하며 갑신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이모군란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일본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과 청나라의 영향력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 내 개화운동의 좌절을 상징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모군란으로 드러난 사회적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8.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으로의 연결. 이모군란은 이후 동학농민운동 1894년과 청일전쟁 1894-1895년의 서막을 여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백성들은 정부의 부패와 외세의 간섭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러한 불만이 집결된 민중 반란이었고 이는 조선 내외에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이에 응하여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틈타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며 청나라와 일본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승리하며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9. 이모군란과 개화정책의 좌절. 이모군란은 조선에서의 개화정책이 실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화파 인사들은 이모군란 이후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중의 반발과 보수 세력의 저항, 외세의 개입 등으로 인해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보수 세력의 재부상 이모군란 이후 대원군을 지지하던 보수 세력은 일시적으로 힘을 얻었으나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개화 정책은 좌절되었습니다. 민씨 척족 세력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외세의 개입 속에서 조선은 자주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론. 이모군란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으며 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점차 외세에 종속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모군란은 조선의 개화운동과 사회적 갈등이 표출된 사건으로 이후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등 역사적 사건들의 전조가 되었습니다.